이렇게 집안에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집에서 키워도 꽃을 보여주는 어렵지 않은 식물들을 추천해 드리려고요. 요즘에 이렇게, 얘는 마가렛이라는 식물인데요. 향기도 너무 좋고 계속 집에서 꽃을 만들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가격이 정말 비싸지 않은 꽃들을 화원에서 사와가지고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꽃을 못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 자라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집에서 꽃향기를 계속 맡을 수 있는 그런 꽃들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특히 사계절 내내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친구들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송봄비라는 제라늄이에요. 얘는 이렇게 지금 꽃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잎이 약간 좀 앙상해졌는데 꽃을 잘라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 잘라주는 거를 더 이상 하기 힘들다라고 느낄 정도로 꽃 인심이 좋은 그런 식물인데요. 이 제라늄들이 꽃을 잘 만드는 제라늄들이 있고 또 꽃을 자주 만들지 않는 제라늄들이 있는데요. 제라늄들 꽃 좀 피게 좀 하는 방법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송봄비 미모를 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꽃볼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사계절 내내 정말 너무 덥지 않고 너무 습하지만 않으면 에어컨 킨 실내에서 키우시면은 여름에도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라늄은 너무 습하지 않고 너무 덥지 않은 거를 좋아하고요. 보통 여름에 많이 물러서 죽이시죠. 저도 여름에 많이 죽였는데요. 에어컨 키는 실내로 밝은 곳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지 않는 상태일 때도 꽤 있어요. 그럴 때는 꽃이 피지 않을 상태에는 이렇게 잎이 너무 무성하지 않은지 잎으로 너무 에너지가 가게 되면은 꽃을 만들 여력이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이 잎을 가지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서요. 저는 얘를 외목대로 이렇게 키우려고 이 아래에 있는 가지들은 다 잘라줬고요. 그 위로는 약간 풍성하게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가지마다 이렇게 꽃들을 좀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제라늄은 꽃을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 대부분 광량 부족이거든요. 광량 부족이기 때문에 제라늄들이 이렇게 꽃을 안 만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창가 바로 앞에서 키웠더니 꽃을 이렇게 또 많이 만들었고요. 얘는 지금 꽃을 안 만들고 있어가지고 가지치기 조금 하긴 했는데 지금 잎이 사실은 예뻐가지고 잎을 보려고 제가 가지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얘는 제라늄 멀버리 브로치라는 아인데요. 잎이 펜시 제라늄이라 그래서 꽃이 없어도 예쁘기 때문에 저는 얘를 약간 관엽처럼 키우는 애인데 얘도 핑크색 꽃이 피기는 핍니다. 그리고 얘는 제라늄 제니라는 친구인데 얘도 가지치기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아래에는 제가 외목대로 만들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V자 수형으로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가지들이 성장을 좀 하라고 놔두고 있고요. 얘를 꽃을 만들려면은 아주 직광을 좀 보여주다 보면은 이 말발굽 무늬라고 하죠. 여기 동그란 요 무늬도 아주 진해지고요. 꽃도 예쁘게 나오니까 직광 잠깐 보여주시면은 제라늄은 바로 꽃을 만들더라고요. 만약에 집에 베란다 거리도 없고 햇빛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제품들도 요즘에는 나오고 있어요. 뭐 따사로운 햇볕이라 그래서 이제 햇빛이 없을 때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 햇빛 대신 이제 영양분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라늄이라든지 이렇게 꽃을 안 만들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얘를 좀 뿌려주면은 나중에 꽃을 잘 만들어서 좀 되게 신기한 영양제기는 해요. 꽃 피우는 시간이라는 회사에서 나왔고요. 따사로운 햇볕이라는 영양제예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얘는 제라늄 중에 이제 랜디 제라늄이라는 이렇게 꽃볼을 동그랗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제라늄도 있는데요. 얘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꽃이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피었길래 이번 영상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3,000원짜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얘는 제라늄 냄새가 약간 지독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랜디 제라늄을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한테는
레몬 향이 나더라고요. 랜디 제라늄도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니 바이올렛도 제가 또 여러 개 좀 키워보려고 또 데리고 왔어요. 전에 제가 키웠던 애들 좀 수영이 너무 못생겨서 좀 자르고 잘라서 막 친구들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저 세상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좀 오래오래 보고, 얘는 잎도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거든요. 미니 바이올렛은. 그래서 다양한 잎의 무늬와 꽃 색깔을 지닌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요.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미니 바이올렛도 사계절 내내 꽃을 만드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졸리페퍼라는 이렇게 하얀색 무늬가 있는 미니 바이올렛이고요. 보라색 꽃이 이제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얘도 어느 정도 실내에서 제라늄 정도의 빛이 있는 곳이면 꽃이 피거든요. 근데 과습에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보냈을 때 미니 바이올렛 과습으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과습 조심하시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잎이 도톰하기 때문에 과습을 굉장히 싫어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너무 말리면은 꽃이 안 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조건은 어느 정도 계속 키워가면서 동물적으로 좀 알아가시는 편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니 바이올렛은 근데 하나당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라서 그렇게 막 죽어도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 데려온 친구들 다 계속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려고요. 이 미니 바이올렛은요, 하얀색 꽃이 피는 미니 바이올렛이고요. 잎무늬가 예뻐서 사실 데리고 오긴 했는데, 얘는 그린 드래곤이라는 미니 바이올렛이에요. 잎무늬가 굉장히 예쁘죠. 무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시 없어지는 거는 너무 더워지면 무늬가 사라진다고 하고요. 시원한 에어컨을 켠 실내에서 키워주시면 무늬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무늬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사실 꽃도 있으면 예쁘긴 한데 잎이 더 예쁜 식물이기도 해요. 얘는 아직 꽃을 안 만들었어요. 앤 로빈이라는 미니 바이올렛인데요. 얘가 잎이 제일 예뻐서 얘는 꽃이 없는데도 너무 예쁘죠? 얘는 나중에 보라색 꽃이 피는데, 나중에 꽃이 피면은 또 예쁘게 분갈이해서 보여드릴게요. 환상적인 잎을 가지고 있죠? 얘는 보라색 점박이를 가진 핑크색 꽃이 피는 칼립소 비트라는 그런 미니 바이올렛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수영이 이렇게 옆에 포기 나누기를 막 여러 개를 해야 될 정도로 있는데, 제가 예전에 키웠던 미리위니라는 꽃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다 가지를 나눠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면 한 4개는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제가 키웠던 애인데 그때 제가 죽여가지고 과습으로 죽여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요. 또 키우려고. 스크럼셔스라는 미니 바이올렛이고요. 이렇게 꽃이 흰색, 그리고 햇빛이 좀 더 많으면은 이 꽃이 핑크색으로 변해요.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 키우면은 꽃들이 흰색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햇빛을 보면은 얘도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마가렛인데요. 지금 얘가 원래 이렇게 핑크색 꽃을 사왔거든요, 제가. 근데 저희 집에 오니까 광량이 좀 모자라지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변했어요. 근데 뭐 핑크색이 있어도 흰색이어도 귀여운 친구니까 괜찮습니다. 벌레잡이 식물인데요. 벌잡이라고 하죠. 벌잡 제비꽃이에요. 벌잡 제비꽃 중에 에셀리아나인데 전 얘 하나만 데리고 왔는데 자구가 지금 데리고 온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막 생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꽃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SNS에서 제비꽃이 보라색이 훨씬 진한 거는 훨씬 더 식물등 아래서 키운다거나 햇빛이 완전 직광이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온 데서 키우시면은 이 보라색이 훨씬 더 진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너무 귀엽죠? 얘도 미니 바이올렛인데요. 아주 잎 색깔이 핑크색으로 물들었는데 이 친구는 변이가 와서 이름이 지금 없는 무명입니다. 나중에 변이가 온 친구긴 하지만 이름을 제가 그냥 지어주도록 할 거예요. 어차피 제가 키울 거라서 미니 바이올렛은 꽃이 없는 상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만 보고 있어도 배부른 식물이긴 해요. 카랑코에는 이렇게 계속 꽃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얘는 주황색 카랑코에인데 저희 집에 예전에 주황색 카랑코에가 있었는데
그때 꽃이 너무 안 펴가지고 제가 걔를 그냥 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다육이처럼 햇빛이 정말 많이 필요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너무 많이 줬었고, 그래서 꽃을 안 피웠었는데 얘는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좀 창가에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약간 한번 환경이 바뀌고 나서 꽃이 한번 떨어지고 지금 다시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랑코에는 꽃이 정말 오래가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비 식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죽지 않고 웬만한 식물 초보분들도 다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서 카랑코에도 추천해드려요. 진짜 다양한 컬러의 카랑코에들이 있으니까 꽃의 모양도 다르고요. 어떤 식물들은 막 향기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황색이 없어서 주황색 카랑코에도 하나 데리고 와봤어요. 주황색 하나 있으면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사계절 내내 꽃을 만드는 식물들 말씀드려봤고요. 저희 집 식물들이 베란다에 다 있는데 이렇게 찍을 때만 이렇게 거실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거실에만 놔두면은 꽃을 만들지 않고요. 식물들이 예쁘게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은 충분히 꽃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고요. 다음에 또 멋진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